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시대에 유행하는 선물의 목록을 살펴보면 그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사람들의 염원, 그리고 경제적 상황까지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아주 먼 옛날 귀한 손님이 오실 때면 조심스럽게 건네던 계란 한 꾸러미가 최고의 선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란 하나가 귀한 반찬이었던 우리의 소박했던 시절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신문지에 둘둘만 쇠고기 한 근이 정을 나누는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는 온갖 과자가 가득 담긴 종합 선물 세트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검진권, 홍삼이나 마늘 같은 건강기능식품, 헬스클럽 이용권 등이 가장 인기 있는 선물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을 겪으며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 어느 곳에서 이 중요한 면역력을 총지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의학계에서는 바로 이 면역력과 스트레스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중요성이 가려져 있던 우리 몸에 숨겨진 영웅.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건강의 지혜를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우리 몸에 숨겨진 사령관, 부신 면역이라는 말의 어원을 아시나요? 역병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던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는 힘,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었습니다. 과거의 역병이 주로 세균에 의한 것이었다면 현대의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은 단순히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어 시스템에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면역력은 암을 예방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사실 건강해 보이는 우리 모두의 몸속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세포가 거대한 덩어리로 자라기 전에 하나하나 찾아내 제거하는 것 역시 면역 기능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즉,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 몸이 암세포의 성장을 방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면역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혈액 속의 백혈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백혈구를 조종하고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바로 뇌와 부신입니다. 부신.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콩팥 위에 모자처럼 붙어있는 아주 작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역할은 실로 막대합니다. 저는 부신을 우리 집에 있는 냉난방 겸용 보일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추우면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 항상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보일러처럼 부신은 우리 몸이 외부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맞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 시절만 해도 해부학의 한계로 이 부신을 신장의 일부, 즉 지방 덩어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장의 양기가 허하다고 진단하고 보약을 처방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신장의 양기가 부신의 기능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 작은 보일러, 부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안쪽의 수질과 바깥쪽의 피질입니다. 부신 수질은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전투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협에 처했을 때 심장이 뛰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이 부신 수질이 망가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917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당시 사망자들을 부검해보니 대부분의 부신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부신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바깥쪽 껍질인 부신 피질입니다. 부신 피질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다양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기억력과 성호르몬, 혈당 조절, 염증 반응 제어 등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이 작은 거인 부신이 지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부,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당신은 듣고 계신가요? 병원 검사에서는 분명 정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매일같이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라는 의사의 말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라며 씁쓸하게 병원 문을 나선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바로 그 원인 모를 피로와 무기력함의 중심에 부신 기능 저하, 즉 부신 피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부신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다음과 같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보냅니다.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부신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재충전되어 아침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신이 지친 사람은 밤새 충전을 하지 못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아, 상쾌하다 라고 느끼며 일어난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면 부신 기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둘째, 하루 종일 피곤함이 계속됩니다. 아침부터 에너지가 없으니 하루 종일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족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빌려오기 위해 커피나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커피 한 잔은 텅 빈 치약을 쥐어짜내듯 부신을 쥐어짜 순간적인 각성 효과를 주지만 이는 결국 부신을 더욱 지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셋째, 이상하게 오후 4시경만 되면 피로가 극심하게 몰려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가도 유독 늦은 오후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오히려 잠잘 시간이 되면 잠이 오지 않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이는 부신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약해지는데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홍채 근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밝은 곳에 나갔을 때 눈이 부셔 제대로 뜨기 힘들거나 안경에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눈앞이 뿌옇게 느껴진다면 노안이 아니라 부신 피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웠다 일어나는 등 자세를 바꿀 때 핑 도는 어지러움을 자주 느낀다면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부신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이유 없이 몸이 붓고 짠 음식이 당깁니다. 부신은 몸속의 염분과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 기능이 깨지면 몸이 쉽게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거울을 봤을 때 혀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다면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부기는 방치하면 그대로 살이 되기 쉽습니다. 여섯째,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바닥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만약 주변 사람에게서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늘었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 요즘 부신이 많이 지쳤나 보구나 라는 위로의 말로 바꿔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곱째,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소화 기능 역시 부신이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아무리 받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성 소화불량, 밥만 먹으면 명치끝이 꽉 막힌 느낌, 잦은 설사나 변비 등은 위장이 아니라 부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면역력의 사령관인 부신이 지쳤으니 감기 같은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고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가 아무는데 오래 걸리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멍이 들어있는 경우도 잦아집니다. 아홉째,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DHA라는 호르몬은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특히 방금 전에 한 일이나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는 최근 기억 감퇴가 나타납니다. 열째,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기미나 잡티가 늘어납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뇌하수체에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때 주변에 있는 멜라닌 세포까지 덩달아 자극을 받습니다. 그 결과 얼굴이 칙칙해지고 없던 점이 생기거나 기미가 짙어집니다. 이 10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신에게 휴식을 선물해야 할 때입니다. 3부, 지친 부신을 깨우는 법, 회복으로 가는 길. 그렇다면 이 지친 부신을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쉼과 영양, 그리고 정서적 안정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악보에 쉼표를 찍으십시오. 부신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바로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특히 부지런한 성향을 타고난 분들에게 잘 쉬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까지 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쉬는 날에도 집안일을 하거나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이란 몸과 마음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를 압도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현실적인 방법은 3번째, 바로 정서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가장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좋아했던 음악을 듣고 감명 깊게 본 영화를 다시 보고 그리웠던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 심지어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떡볶이나 순대 한 접시가 사무치게 그립다면 그럴 땐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위로하고 부신에 휴식을 주는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정서 교육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명하게 영양을 섭취하십시오. 부신이라는 보일러가 잘 작동하려면 좋은 연료, 즉 영양소가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군과 C,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은 부신 기능을 강화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몸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채소에 남아있을지 모를 농약을 해독하는데도 부신의 에너지가 소모되며
수입 과일에 사용되는 방부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땅에서 나는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먹는 과일 주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신 기능이 매우 떨어진 사람은 과일의 풍부한 칼륨 성분 때문에 혈압이 더 떨어져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과일 주스를 유독 거부한다면 편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인삼이나 홍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열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인삼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듯 모든 건강식품은 자신의 체질과 현재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주사 요법 등을 통해 소화 기능이 떨어진 환자도 영양소를 직접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스테로이드와 같은 부신 호르몬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몸 스스로 호르몬을 만드는 능력을 잃게 만들어 평생 약에 의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은 말, 인생이라는 연주를 위한 심표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을 나누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악보에는 심표가 미리 그려져 있지 않아 연주자인 내가 직접 필요한 심표를 찍어가며 연주를 해야 한다. 심표 없는 악보가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듯이 심 없는 인생 또한 진정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겹다면, 피곤하다면 잠시 멈추어 당신의 인생 악보에 심표 하나를 그려 넣으십시오. 그 잠시의 쉼이 당신의 지친 부신을 살리고 당신의 건강을 지키며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연주해 나갈 힘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시대에 유행하는 선물의 목록을 살펴보면 그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사람들의 염원, 그리고 경제적 상황까지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아주 먼 옛날 귀한 손님이 오실 때면 조심스럽게 건네던 계란 한 꾸러미가 최고의 선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란 하나가 귀한 반찬이었던 우리의 소박했던 시절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신문지에 둘둘만 쇠고기 한 근이 정을 나누는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는 온갖 과자가 가득 담긴 종합 선물 세트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검진권, 홍삼이나 마늘 같은 건강기능식품, 헬스클럽 이용권 등이 가장 인기 있는 선물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을 겪으며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 어느 곳에서 이 중요한 면역력을 총지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의학계에서는 바로 이 면역력과 스트레스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중요성이 가려져 있던 우리 몸에 숨겨진 영웅.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건강의 지혜를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우리 몸에 숨겨진 사령관, 부신 면역이라는 말의 어원을 아시나요? 역병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던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는 힘,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었습니다. 과거의 역병이 주로 세균에 의한 것이었다면 현대의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은 단순히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어 시스템에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면역력은 암을 예방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사실 건강해 보이는 우리 모두의 몸속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세포가 거대한 덩어리로 자라기 전에 하나하나 찾아내 제거하는 것 역시 면역 기능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즉,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 몸이 암세포의 성장을 방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면역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혈액 속의 백혈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백혈구를 조종하고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바로 뇌와 부신입니다. 부신.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콩팥 위에 모자처럼 붙어있는 아주 작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역할은 실로 막대합니다. 저는 부신을 우리 집에 있는 냉난방 겸용 보일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추우면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 항상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보일러처럼 부신은 우리 몸이 외부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맞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 시절만 해도 해부학의 한계로 이 부신을 신장의 일부, 즉 지방덩어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장의 양기가 허하다고 진단하고 보약을 처방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신장의 양기가 부신의 기능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 작은 보일러, 부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안쪽의 수질과 바깥쪽의 피질입니다. 부신 수질은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전투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협에 처했을 때 심장이 뛰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이 부신 수질이 망가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917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당시 사망자들을 부검해보니 대부분의 부신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부신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바깥쪽 껍질인 부신 피질입니다. 부신 피질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다양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기억력과 성호르몬, 혈당 조절, 염증 반응 제어 등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이 작은 거인 부신이 지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부,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당신은 듣고 계신가요? 병원 검사에서는 분명 정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매일같이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라는 의사의 말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라며 씁쓸하게 병원 문을 나선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바로 그 원인 모를 피로와 무기력함의 중심에 부신 기능 저하, 즉 부신 피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부신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다음과 같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보냅니다.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부신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재충전되어 아침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신이 지친 사람은 밤새 충전을 하지 못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아, 상쾌하다 라고 느끼며 일어난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면 부신 기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둘째, 하루 종일 피곤함이 계속됩니다. 아침부터 에너지가 없으니 하루 종일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족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빌려오기 위해 커피나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커피 한 잔은 텅 빈 치약을 쥐어짜내듯 부신을 쥐어짜 순간적인 각성 효과를 주지만 이는 결국 부신을 더욱 지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셋째, 이상하게 오후 4시경만 되면 피로가 극심하게 몰려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가도 유독 늦은 오후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오히려 잠잘 시간이 되면 잠이 오지 않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이는 부신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약해지는데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홍채 근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밝은 곳에 나갔을 때 눈이 부셔 제대로 뜨기 힘들거나 안경에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눈앞이 뿌옇게 느껴진다면 노안이 아니라 부신 피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웠다 일어나는 등 자세를 바꿀 때 핑 도는 어지러움을 자주 느낀다면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부신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이유 없이 몸이 붓고 짠 음식이 당깁니다. 부신은 몸속의 염분과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 기능이 깨지면 몸이 쉽게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거울을 봤을 때 혀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다면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부기는 방치하면 그대로 살이 되기 쉽습니다. 여섯째,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바닥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만약 주변 사람에게서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늘었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 요즘 부신이 많이 지쳤나 보구나 라는 위로의 말로 바꿔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곱째,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소화 기능 역시 부신이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아무리 받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성 소화불량, 밥만 먹으면 명치끝이 꽉 막힌 느낌, 잦은 설사나 변비 등은 위장이 아니라 부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면역력의 사령관인 부신이 지쳤으니 감기 같은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고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가 아무는데 오래 걸리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멍이 들어있는 경우도 잦아집니다. 아홉째,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DHA라는 호르몬은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특히 방금 전에 한 일이나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는 최근 기억 감퇴가 나타납니다. 열째,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기미나 잡티가 늘어납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뇌하수체에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때 주변에 있는 멜라닌 세포까지 덩달아 자극을 받습니다. 그 결과 얼굴이 칙칙해지고 없던 점이 생기거나 기미가 짙어집니다. 이 10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신에게 휴식을 선물해야 할 때입니다. 3부, 지친 부신을 깨우는 법, 회복으로 가는 길. 그렇다면 이 지친 부신을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쉼과 영양, 그리고 정서적 안정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악보에 쉼표를 찍으십시오. 부신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바로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특히 부지런한 성향을 타고난 분들에게 잘 쉬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까지 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쉬는 날에도 집안일을 하거나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이란 몸과 마음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를 압도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현실적인 방법은 3번째, 바로 정서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가장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좋아했던 음악을 듣고 감명 깊게 본 영화를 다시 보고 그리웠던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 심지어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떡볶이나 순대 한 접시가 사무치게 그립다면 그럴 땐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위로하고 부신에 휴식을 주는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정서 교육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명하게 영양을 섭취하십시오. 부신이라는 보일러가 잘 작동하려면 좋은 연료, 즉 영양소가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군과 C,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은 부신 기능을 강화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몸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채소에 남아있을지 모를 농약을 해독하는데도 부신의 에너지가 소모되며 수입 과일에 사용되는 방부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땅에서 나는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먹는 과일 주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신 기능이 매우 떨어진 사람은 과일의 풍부한 칼륨 성분 때문에 혈압이 더 떨어져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과일 주스를 유독 거부한다면 편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인삼이나 홍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열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인삼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듯 모든 건강식품은 자신의 체질과 현재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주사 요법 등을 통해 소화 기능이 떨어진 환자도 영양소를 직접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스테로이드와 같은 부신 호르몬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몸 스스로 호르몬을 만드는 능력을 잃게 만들어 평생 약에 의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은 말, 인생이라는 연주를 위한 심표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을 나누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악보에는 쉼표가 미리 그려져 있지 않아 연주자인 내가 직접 필요한 쉼표를 찍어가며 연주를 해야 한다. 쉼표 없는 악보가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듯이 쉼 없는 인생 또한 진정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겹다면, 피곤하다면 잠시 멈추어 당신의 인생 악보에 쉼표 하나를 그려 넣으십시오. 그 잠시의 쉼이 당신의 지친 부신을 살리고 당신의 건강을 지키며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연주해 나갈 힘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시대에 유행하는 선물의 목록을 살펴보면 그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사람들의 염원, 그리고 경제적 상황까지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아주 먼 옛날 귀한 손님이 오실 때면 조심스럽게 건네던 계란 한 꾸러미가 최고의 선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란 하나가 귀한 반찬이었던 우리의 소박했던 시절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신문지에 둘둘만 쇠고기 한 근이 정을 나누는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는 온갖 과자가 가득 담긴 종합 선물 세트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검진권, 홍삼이나 마늘 같은 건강기능식품, 헬스클럽 이용권 등이 가장 인기 있는 선물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을 겪으며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 어느 곳에서 이 중요한 면역력을 총지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의학계에서는 바로 이 면역력과 스트레스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중요성이 가려져 있던 우리 몸에 숨겨진 영웅.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건강의 지혜를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우리 몸에 숨겨진 사령관, 부신 면역이라는 말의 어원을 아시나요? 역병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던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는 힘,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었습니다. 과거의 역병이 주로 세균에 의한 것이었다면 현대의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은 단순히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어 시스템에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면역력은 암을 예방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사실 건강해 보이는 우리 모두의 몸속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세포가 거대한 덩어리로 자라기 전에 하나하나 찾아내 제거하는 것 역시 면역 기능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즉,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 몸이 암세포의 성장을 방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면역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혈액 속의 백혈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백혈구를 조종하고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바로 뇌와 부신입니다. 부신.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콩팥 위에 모자처럼 붙어있는 아주 작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역할은 실로 막대합니다. 저는 부신을 우리 집에 있는 냉난방 겸용 보일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추우면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 항상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보일러처럼 부신은 우리 몸이 외부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맞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 시절만 해도 해부학의 한계로 이 부신을 신장의 일부, 즉 지방덩어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장의 양기가 허하다고 진단하고
보약을 처방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신장의 양기가 부신의 기능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 작은 보일러, 부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안쪽의 수질과 바깥쪽의 피질입니다. 부신 수질은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전투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협에 처했을 때 심장이 뛰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이 부신 수질이 망가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917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당시 사망자들을 부검해보니 대부분의 부신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부신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바깥쪽 껍질인 부신 피질입니다. 부신 피질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다양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기억력과 성호르몬, 혈당 조절, 염증 반응 제어 등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이 작은 거인 부신이 지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부,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당신은 듣고 계신가요? 병원 검사에서는 분명 정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매일같이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라는 의사의 말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라며 씁쓸하게 병원 문을 나선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바로 그 원인 모를 피로와 무기력함의 중심에 부신 기능 저하, 즉 부신 피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부신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다음과 같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보냅니다.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부신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재충전되어 아침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신이 지친 사람은 밤새 충전을 하지 못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아, 상쾌하다 라고 느끼며 일어난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면 부신 기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둘째, 하루 종일 피곤함이 계속됩니다. 아침부터 에너지가 없으니 하루 종일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족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빌려오기 위해 커피나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커피 한 잔은 텅 빈 치약을 쥐어짜내듯 부신을 쥐어짜 순간적인 각성 효과를 주지만 이는 결국 부신을 더욱 지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셋째, 이상하게 오후 4시경만 되면 피로가 극심하게 몰려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가도 유독 늦은 오후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오히려 잠잘 시간이 되면 잠이 오지 않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이는 부신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약해지는데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홍채 근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밝은 곳에 나갔을 때 눈이 부셔 제대로 뜨기 힘들거나 안경에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눈앞이 뿌옇게 느껴진다면 노안이 아니라 부신 피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웠다 일어나는 등 자세를 바꿀 때 핑 도는 어지러움을 자주 느낀다면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부신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이유 없이 몸이 붓고 짠 음식이 당깁니다. 부신은 몸속의 염분과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 기능이 깨지면 몸이 쉽게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거울을 봤을 때 혀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다면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부기는 방치하면 그대로 살이 되기 쉽습니다. 여섯째,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바닥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만약 주변 사람에게서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늘었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 요즘 부신이 많이 지쳤나 보구나 라는 위로의 말로 바꿔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곱째,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소화 기능 역시 부신이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아무리 받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성 소화불량, 밥만 먹으면 명치끝이 꽉 막힌 느낌, 잦은 설사나 변비 등은 위장이 아니라 부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면역력의 사령관인 부신이 지쳤으니 감기 같은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고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가 아무는데 오래 걸리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멍이 들어있는 경우도 잦아집니다. 아홉째,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DHA라는 호르몬은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특히 방금 전에 한 일이나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는 최근 기억 감퇴가 나타납니다. 열째,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기미나 잡티가 늘어납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뇌하수체에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때 주변에 있는 멜라닌 세포까지 덩달아 자극을 받습니다. 그 결과 얼굴이 칙칙해지고 없던 점이 생기거나 기미가 짙어집니다. 이 10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신에게 휴식을 선물해야 할 때입니다. 3부, 지친 부신을 깨우는 법, 회복으로 가는 길. 그렇다면 이 지친 부신을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쉼과 영양, 그리고 정서적 안정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악보에 쉼표를 찍으십시오. 부신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바로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특히 부지런한 성향을 타고난 분들에게 잘 쉬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까지 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쉬는 날에도 집안일을 하거나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이란 몸과 마음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를 압도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현실적인 방법은 3번째, 바로 정서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가장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좋아했던 음악을 듣고 감명 깊게 본 영화를 다시 보고 그리웠던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 심지어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떡볶이나 순대 한 접시가 사무치게 그립다면 그럴 땐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위로하고 부신에 휴식을 주는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정서 교육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명하게 영양을 섭취하십시오. 부신이라는 보일러가 잘 작동하려면 좋은 연료, 즉 영양소가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군과 C,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은 부신 기능을 강화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몸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채소에 남아있을지 모를 농약을 해독하는데도
부신의 에너지가 소모되며 수입 과일에 사용되는 방부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땅에서 나는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먹는 과일 주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신 기능이 매우 떨어진 사람은 과일의 풍부한 칼륨 성분 때문에 혈압이 더 떨어져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과일 주스를 유독 거부한다면 편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인삼이나 홍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열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인삼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듯 모든 건강식품은 자신의 체질과 현재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주사 요법 등을 통해 소화 기능이 떨어진 환자도 영양소를 직접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스테로이드와 같은 부신 호르몬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몸 스스로 호르몬을 만드는 능력을 잃게 만들어 평생 약에 의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은 말, 인생이라는 연주를 위한 심표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을 나누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악보에는 심표가 미리 그려져 있지 않아 연주자인 내가 직접 필요한 심표를 찍어가며 연주를 해야 한다. 심표 없는 악보가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듯이 심 없는 인생 또한 진정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겹다면, 피곤하다면 잠시 멈추어 당신의 인생 악보에 심표 하나를 그려 넣으십시오. 그 잠시의 쉼이 당신의 지친 부신을 살리고 당신의 건강을 지키며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연주해 나갈 힘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시대에 유행하는 선물의 목록을 살펴보면 그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사람들의 염원, 그리고 경제적 상황까지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아주 먼 옛날 귀한 손님이 오실 때면 조심스럽게 건네던 계란 한 꾸러미가 최고의 선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란 하나가 귀한 반찬이었던 우리의 소박했던 시절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신문지에 둘둘만 쇠고기 한 근이 정을 나누는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는 온갖 과자가 가득 담긴 종합 선물 세트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검진권, 홍삼이나 마늘 같은 건강기능식품, 헬스클럽 이용권 등이 가장 인기 있는 선물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을 겪으며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 어느 곳에서 이 중요한 면역력을 총지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의학계에서는 바로 이 면역력과 스트레스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중요성이 가려져 있던 우리 몸에 숨겨진 영웅.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건강의 지혜를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우리 몸에 숨겨진 사령관, 부신 면역이라는 말의 어원을 아시나요? 역병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던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는 힘,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었습니다. 과거의 역병이 주로 세균에 의한 것이었다면 현대의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은 단순히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어 시스템에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면역력은 암을 예방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사실 건강해 보이는 우리 모두의 몸속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세포가 거대한 덩어리로 자라기 전에 하나하나 찾아내 제거하는 것 역시 면역 기능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즉,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 몸이 암세포의 성장을 방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면역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혈액 속의 백혈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백혈구를 조종하고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바로 뇌와 부신입니다. 부신.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콩팥 위에 모자처럼 붙어있는 아주 작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역할은 실로 막대합니다. 저는 부신을 우리 집에 있는 냉난방 겸용 보일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추우면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 항상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보일러처럼 부신은 우리 몸이 외부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맞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 시절만 해도 해부학의 한계로 이 부신을 신장의 일부, 즉 지방덩어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장의 양기가 허하다고 진단하고 보약을 처방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신장의 양기가 부신의 기능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 작은 보일러, 부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안쪽의 수질과 바깥쪽의 피질입니다. 부신 수질은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전투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협에 처했을 때 심장이 뛰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이 부신 수질이 망가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917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당시 사망자들을 부검해보니 대부분의 부신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부신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바깥쪽 껍질인 부신 피질입니다. 부신 피질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다양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기억력과 성호르몬, 혈당 조절, 염증 반응 제어 등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이 작은 거인 부신이 지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부,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당신은 듣고 계신가요? 병원 검사에서는 분명 정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매일같이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라는 의사의 말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라며 씁쓸하게 병원 문을 나선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바로 그 원인 모를 피로와 무기력함의 중심에 부신 기능 저하, 즉 부신 피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부신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다음과 같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보냅니다.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부신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재충전되어 아침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신이 지친 사람은